아까 축구랑 잠깐 비교했었잖아요. 네. 근데 축구는 충동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네. 네. 게임은 중독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축구는 중독성이 있다라고는 표현을 안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 게임은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만 있으면은. 근데 축구는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축구가 제가 팀이 있는 건 아니고 축구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축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한 3일 전부터는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마추어 굉장히 못해서 뭐 거창하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음식 조금 조절하고 왜냐면은 인스턴트를 먹고 막 하면은 이게 체력이 안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식 좀 건강하게 조금 조절하고 그다음에 운동 기초 체력도 좀 달리기라든가 조금 체력을 기른 후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만족스럽게. 근데 게임은 그런 거 없고 그냥 물론 게임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축구랑 같지만 그냥 편하게 진짜 인스턴트처럼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것만큼의 만찬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면 게임은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같은 거죠.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본인 느끼셨어요? 축구 얘기하면서 막 본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막 표정이 밝아지고 이런 거 느끼셨어요? 잘 느끼진 못했는데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그랬나 싶긴 해요. 되게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구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본인한테 오는 것 같아요? 축구를 막 얘기했을 때. 그냥 너무 설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 뭐 공원 같은 데서 이제 공을 차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공간에서 막 이렇게 볼 차고 이러는 거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만 보면 눈이 이렇게 저절로 가요. 약간 지금 약간 눈에서 약간 뭔가의 촉촉함이 저는 느껴지는데 그게 뭘까요? 약간 생각하기도 슬프기도 해가지고. 왜?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하는데 근데 안 한 지가 좀 됐거든요. 한 몇 개월 됐는데 왜냐면 그냥 축구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포츠가 즐기는 거니까 그냥 하면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너무 못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거 안 한 지가 좀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한 지가 좀 오래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슬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가 재능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로 돌아가면은 한번 축구부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제가 뭐 선수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축구니까 저는 보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할 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로 돌아가면은 그때 뭐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축구부에 가입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아.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건 뭘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게 지금도 뭐 축구부에 가입을 못하겠지만 뭐 제가 마음만 먹으면 팀에 소속될 수도 있고 팀은 구원되는 거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밀려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했을 때는 참 모순적이긴 한데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조금 그러네요.
아니 왜냐면 아까 진짜 막 에너지가 넘쳤다가 제가 눈이 촉촉해졌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진짜 축구를 하고 싶구나 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본인 안에서 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뭐가 느껴져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게 좀 일종의 부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면 어쨌든 내가 체력을 좀 더 키우고 음식도 좀 건강하게 좀 더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치가 조금 높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그냥 한번 해봐도 될 텐데 완벽하지 않아도 너무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잊고 있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건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축구를 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축구를 하면 저 어느 정도 좀 잘했을 때 기준이긴 한데 좀 제가 어느 정도 축구를 좀 잘했을 때 제가 만족할 수 있을 좀 잘했을 때 일단은 그 에너지? 그러니까 축구할 때는 제가 평소 에너지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격이 막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축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 막 독려하면서 네.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불어 넣으면서 이렇게 뛰어당기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축구를 할 때 말고는 그렇게 제가 활발하게 즐겁게 에너지를 내는 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즐거운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축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합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패스를 주고 받고 그러니까 제가 골을 넣거나 아니면은 제가 패스를 넣어서 골을 넣었을 때 그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끔 처음 봤는데도 뭔가 유대감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승범 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 승범이라는 사람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조금 네모 안에 놓다면 지금 저랑 말씀하신 거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게임도 좀 나를 표현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고르고 그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축구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맞아요. 그 포인트. 그런 과정에서 좋은 축구로 따지면 골이 되고 게임으로 따지면 승리가 될 텐데 좋은 걸 이제 결과도 그렇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는 거 그게 취미도 그렇지만 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랄까요 좀 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역량을 좀 발휘해서 뭔가 좀 성취감이나 좀 효능감을 느낄 때 그때 행복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좀 좋은데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랑 현실이랑 좀 괴리가 있으니까 그 괴리를 없애면 되지. 맞아요. 근데 좀 씁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씁쓸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근데 현실은 왜 그렇지 않게 살았지? 또 그게 행복하다는 뭘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게임을 그렇게 소위 말해서 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 그렇게 많이 하는 삶이 진짜 저한테 행복하다면은 그러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은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행복하면 어쩌겠어 이런 마음인데 아니 그게 나한테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삶의 반복을 좀 최근에 많이 했어서 또 선생님과 대화했을 때는 그거와 좀 반대되는 건강하고 내가 진짜 행복함을 느끼는 삶이었는데 네 그래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과 좀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죠. 혹시나기도 한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에는 저희가 충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축구 얘기가 나왔어요. 예, 너무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신기하고 소름 돋았었거든요. 네, 이게 충동이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고객이 본인이 이 충동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축구랑 게임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 얘기를 여쭤봤는데 의외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에너지가 막 뿜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표정도 너무 밝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 본인은 그걸 못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치가 해줘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거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고객은 막 본인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표정이나 에너지의 변화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이 그러는 어떤 변화를 코치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뿜뿜하는 중에도 눈가가 너무 촉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그냥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소중한 건데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뭐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코치로서의 역할은 고객의 그런 어떤 변화, 말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성찰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면 정말 섬세하게 경청하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치가 사실은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코칭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운다라는 게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채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 채워짐으로써야 어떤 그 그릇의 크기는 키우지만 코칭을 할 적에는 그 큰 그릇으로 고객을 담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치들이 끊임없이 수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고객에 대한 호기심 이 사람은 축구 얘기를 비교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한테 축구는 뭘까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누구나 다 고객도 한 인간이지만 코치도 한 인간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도 코치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그 섬세함, 에너지 센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쓰지 않다 보니까 무뎌져 있어서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감각은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지 안전한지는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서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사회적인 어떠한
어떤 관념이나 네. 예, 관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울면 안 돼. 예, 또 여자들이 이래야 또, 된다. 예, 이런 거. 예, 그러한 것으로부터 사실은 되게 감각이 무뎌졌죠. 저는 이제 코치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공감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그 감각이 죽어있던 감각이 어느 날 코칭하면서 확 살아나냐? 그건 아니다. 많은 분들께 코치님들 그리고 또 내가 공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평소 때 요새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운전하다 보면 그 파스텔 톤으로 쫙 그죠? 산이 바뀌고 길가가 바뀌는데 그런 거를 보시면서 내가 뭘 느끼는가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파란 하늘을 보면서 내가 뭘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자꾸 느끼시는 거. 영화 보면서 그 즐거우면 웃고 재밌는 건 웃고 슬픈 건 울고 이러한 어떤 나의 이 감정의 표현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나 승범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로 이렇게 조금 더 명료하게 네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하신 것의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결국에는 그 고객 스스로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 거고 또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했던 고객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고객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고객 한 사람에 되게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축구와 게임을 비교하면서 공통적으로 내 두 개를 바라봤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분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요거를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굳이 얘기하다 보면 타겟,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목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고객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고 나가면 그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죠. 근데 그게 글쎄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게임과 축구를 비교하면서 되게 중요한 요소. 난 표현하는 사람이고 네. 함께 하는 사람이고 되게 성과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본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것을 그냥 조금 더 네모다라고 하는 이 박스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좀 더 기억하게 해드린 거죠. 이 고객분도 코칭 끝나고 돌아가서도 오래오래 이 문장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게임하고 싶을 때도 이런 문장을 다시 떠올리셔서 조금 더 오늘의 주제였던 그쵸. 것처럼 네. 조정을 하실 수 있고 축구 하실 때 더 신나서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게임하는 승범은 맞아. 되게 후회스럽고 이런 것도 조절 못하는 네,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네. 지금은 다른 거죠. 네. 물론 여전히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거를 컨트롤 못했을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게임을 하는 승범은 잘 못하는 사람이야. 되게 뭔가를 계속 후회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아까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뭐 가치, 혹은 나의 어떤 고유함 이런 것들을 내가 이 게임에서도 내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이 부분도 내가 게임에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되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해 가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